이제 또 한 분의 사연을 보게 되면 17살 딸과 15살 아들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 아빠 없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딸이 유독 동생을 싫어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딸아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 보여요. 아이들은 자아 형성기를 잘 보내려면 제가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보냈는데 지금 용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아 형성기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그럴 다음에 물론 뭐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서 또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조금은 보시고 마더 테라피도 조금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개념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자, 근데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아 형성기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자아 형성기는 뭡니까? 내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자아 형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달라. 즉 17살짜리 딸과 그 다음에 15살 아들이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과 내 생각이 달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지금 이게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겐 지금 이게 다르다가 들어가게 됐을 때 좋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거든. 지금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아 형성기에 관련됐을 때 내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한번 보세요. 17살 딸의 입장이고 15살 아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가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워오다 보니까 이 아들은 어떤 형태가 됐을 것 같아요? 엄마를 아마 보호하려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기특하고. 그러다 보면은 누가 소외를 받습니까? 딸이 소외를 받는 겁니다. 딸에게도 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아들에게도 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상하게 엄마를 누가 더 많이 챙깁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아들이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것이. 그렇게 되니까 엄마는 너무 이쁜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잘 듣지요. 뭐 하는 거 잘 듣지요. 뭐 하고 그러니까 유독 아들에게 신경이 쓰고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고 왜? 아들은 그럴수록 더 잘하죠.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뭘 느끼겠습니까? 엄마가 왜 내 동생만, 왜 나는?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누가 미워요? 엄마가 미운 거예요. 그냥 엄마가 싫어요. 그냥 왜 아들만, 왜 동생만 그렇게 신경 써요? 근데 엄마한테는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뻔히 알죠. 이미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뻔히 알아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그런데 내가 왜 관심을 못 받는 게 너 때문이야 라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에게 나 생각이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이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냥요. 동생이 싫어요. 동생이 없으면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그러지 마라 뭐하라 그러면 그럴수록 딸은 더 싫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딸에게 17살 딸이잖아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뭐하는지 처음에는 그 얘기 씨알도 안 맥힙니다. 왜? 안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뭘 하면 딸이 그거를 느낄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들이 예를 들어서 예전과 같이 또 이쁜 짓도 하고 좀 잘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나를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착한 아이구나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착하고 괜찮은 아이예요. 문제는 뭐냐면 엄마를 보호하려고 드는 행동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과연 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을 때 과연 그거를 자체 힐링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15세니까 과연 자체 힐링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한테 정말 잘하는데 밖에서는 한번 어긋나면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답게 딸은 딸답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드냐면 아이들의 자아 형성, 즉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딸이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15살짜리 동생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동생인데 남동생을 미워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17살짜리 딸이 엄마에게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 그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데 엄마는 그걸 알아주지 않지. 그 다음에 계속 나한테 문제만을 얘기하지. 그 다음에 남동생 편애하지. 편들지 뭐하지. 이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엄마한테 대들었겠죠. 그런데 엄마한테 대들지 않는 거 보면 그래도 아직은 엄마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착한 딸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딸에게 어떻게 하고 엄마로서 중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입장에서 딸을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엄마 입장에서 아들을 대하는 거, 즉 뭐냐면 아들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딸을 이해하는 것만 조금 알면은 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동생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도. 엄마의 아마도 관심,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아들, 그러니까 남동생만큼이나 자기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반대작용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엄마를 미워하는 대신에 뭘까 하면 남동생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17살 딸과 한번 차분하게 그냥 엄마 얘기, 과거 이렇게 오면서 아빠 이렇게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서 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싶었지만 너가 많이 힘들까봐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마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딸이랑 그냥 엄마의 입장에서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15살짜리 아들은 지금처럼 그냥 꾸준하게 지속을 해갈 수 있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니